화려한 세컨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컨드가 그 묘한 그 세컨드는 아닙니다. 오늘은 인생이 막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데요. 뭐 반드시 그런 예외 다 그런 건 아니고 예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남 PB센터 김일수 팀장과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이 송도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들어서면서 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저번 주 토요일 아주 크게 네. 축제도 하고 또 굉장히 떨썩했습니다만은 이 GCF는 이제 그린 클라이밋 펀드라고 해서 네. 그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하죠. 네. 이 현실적으로 그 유엔 상설 기구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환경 분야에 대한 어떤 그 IMF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이나 지구 온난화 문제 많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각 나라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마 향후 한 8천억 원, 8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기금이 2020년까지 모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야, 저는 잘 했는데 녹색 기후 기금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기구군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에 이제 초기에 한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그 기금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걸 운영하기 위한 금융기관들이 많이 몰리게 돼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들썩이고 있다. 앞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 효과가 쭉 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송도에 네. 있었는데, 이 분양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네. 이제 미분양,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지금 특례가 좀 시행 중에 있죠. 네. 이제 그에 따라서 송도에 이미 미분양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한 40건이나 50건씩 계속 좀 소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아졌고 또 급매물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제가 보니까 밤에 보니까 네. 밤 9시, 10시에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야, 순간적인 어떤 여기 굉장히 많은 어떤 예. 투자들이 좀 몰려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한 몇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어요. 하루에 몇 건이 아니고요. 네. 일주일에 몇 건이라고 보시면 아,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비해서는 거의 한 3, 40배 이상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착시 현상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이걸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제 그 전에 있던 급매물이라든가 또 미분양 물건 중에서 네. 저평형 그러니까 30평형대나 그다음에 조금 높은 평이면 40평형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빨리 좀 소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그런데 지금 네. 팀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5년 전에 인천이 아시안 게임 유치했을 때 네.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때는 반짝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상황하고 그때 부동산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나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이제 원타임 이벤트예요. 한 번 딱 한 보름 동안 딱 열리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교통 환경이라든가 인프라를 순간적으로 넣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강남 개발을 본격적으로 보여줬던 가장 큰 거였지만 네. 일반적으로 국제대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녹색 기후 기금 사무국 유치가 네. 아시안 게임 유치보다 더 큰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미칠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아시안 게임 때는 이 아시아인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이제 관광 효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 녹색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고 네. 또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조금씩 입주를 하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상주 인구라든가 네. 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KDI 연구 보고서에 보면 한 3,800억 정도의 이제 매년 네. 3,800억 정도의 어떤 경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정말 많네요. 보고 있죠. 예.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들썩할 만하네요, 그죠? 네. 사실 지금 송도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부동산도 심상치가 않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세종시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나요? 어떻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시가 저번 달부터 이제 정부 부처가 이동을 시작을 했죠. 네. 잠깐만요. 이게 오늘 신문, 모 경제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이 세종시 공무원들 사는 게 기가 막혀.
공사장 한가운데 외딴섬 청사 살 집이 없어가지고 네. 두세 명씩 집단 생활하고 너무 불편하다. 네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괜찮습니까? 2010년도에 최초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보통 2년 만에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집이 2010년에 지었던 첫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서서히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몇천 분이 내려가고 또 이제 가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자체만의 이제 거기서 거주하기는 아직까지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뭐 주변에 오송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천하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분산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황량할 수가 있고 약간 네. 유령도시처럼 보일 수가 있고 네. 근데 재밌는 게 거기 이제 상가도 있잖아요. 이 상가 분양 자체는 또 나름대로 또 잘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내년까지는 이 공급 부족이 계속 허덕일 겁니다. 네. 근데 2014년 그러니까 2011년부터 계속 또 분양이 막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13,0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14년 되면은 그게 다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뭐 황량하더라도 한 2014년 넘어가면 이제 모자라서 날릴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보니까요, 뭐 세종시가 또 신흥 명문 학군으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지금 강남이나 목동처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나요? 뭐 사실 뭐 과천에도 이제 과학고도 있고 뭐 굉장히 네. 좀 학군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군 수요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든 이제 또 세종시로 다시 오게 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중심적인 블록이 거기 1-1 생활권이거든요. 네. 1-1 블록인데 거기에 이제 그 초등학교 5개, 그다음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까지 고등학교 1개교에서 총 8개 학교가 바로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역 내 그 국제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같이 들어갈 예정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충청권 내에서 좀 이만한 학군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둔 게 별로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은 지금은 흙먼지가 세종시에 불풀 날리는데 네. 부동산 명언 중에서 네. 흙먼지 속에 투자하라. 네.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뭐 그 흙먼지가 호재를 알리는 징후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 호재라는 게 이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이 세종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30만 명, 20년 내에 45만 명 이렇게 입주를 50만 명 입주를 네. 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자꾸 입주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꾸 중간중간에 호재가 이렇게 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최초에 생각했을 때 약 한 30만 정도 입주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이제 10만이 안 되거든요. 5만 정도가 좀 넘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호재가 중간중간에 터져주면 네. 거기 계속 몰리게 되는데 과연 그 다음 호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그 다음 호재 자체는 뭐 GTX라든가 제2경부고속도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터진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그렇군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듣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나오셔서 네. 더 좋은 정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 김일수 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